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전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또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로 요즘 좀 하다 보니까, 드디어 또 오실 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아마 목 상태가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또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은 추석이에요. 그죠? 작년은 딱 요맘때가 추석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추석이 늦어가지고, 이제 2주 뒤에 이제 추석이 오는데요. 이제부터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이렇게 긴 추석이 뭐 어마어마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랜만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긴 추석 연휴 전에 과연 시장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보통 시장들 항상 연휴 전에는 뭐 물량들이 일부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과연 또 그런 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개인들이 예상하는 아니면 시장이 대부분 예상하는 그 한 수 덜을 볼지 이제부터 여러분들 진짜 머리 아픈 시장이 이제부터 2주 동안 시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안일하게 그래 연휴 전에는 기본적으로 파는 물량들이 나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요번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2주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2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별거 있습니까? 저하고 또 이야기 나눠봐야죠. 항상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는 거 아시죠?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렸죠? 요번 주부터 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추석주에는 저희가 특집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2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죠? 전화분 중에 4분. 문자 중에 2분. 그래서 저번 주에 벌써 시작됐구나. 1517님, 2371님, 9952님, 3426님, 1395님, 그리고 9097님. 보세요. 6분이 당첨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많이 주셔서 문자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02786-1022-1023 누가 과연 첫 번째 전화 하셨는지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분당에 사는 장하영이라고 합니다. 분당에 사시는 장 여사님. 네. 그래 우리 장 여사님 연세가? 6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네, 지금 올해 4년째입니다. 4년? 네네. 그래요. 우리 장 여사님. 일단 우리 장 여사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좀 먼저 물어볼까요? 네.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LG전자. LG전자 매수가 얼마요? 84,000원이에요. 88,000원 비중은? 84,000원. 84,000원 비중은? 비중은 15%. 15%, 예. 네. 또 있나요? 네. 현대건설. 현대건설, 예. 네. 현대건설 8%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얼마예요? 매수가는 38,800원이요. 네. 이렇게 두 종목이에요? 갖고 계시면? 네네. 근데 되게 특이하세요? 왜 특이하냐면 종목을 차라리 더 갖고 있든가 하지 두 네. 종목만 이렇게 15%하고 3%, 8% 이렇게 갖고 계신 거 보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일단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지금, 네네. 비중을 더 싣고 싶어가지고 지금 반장님께 지금 상담 드렸습니다. 비중을 더 실어도 되는지? 네네.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네. LG전자가 뭐 보니까 비중이 높으시니까 LG전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현대건설이 더 궁금하세요?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아, 저는 이제 현대건설은 지금 이제 악재가 이제 제 생각에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좀 지금 사볼까 하고요. 지금 조금 담아봤고요. 예, 그래요. 네, LG전자는 이제 또 여기 이슈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뭐 전기차 그쪽으로 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또 사업이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네. LG전자 전장부품 그 이야기 때문에 요즘 기관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이거를 좀 전 여러분들한테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들이 막 사면서 올렸어요. 그죠? 네네. 다시 맞습니다. 올렸어요. 그죠? 근데 외국인은 거짓말같이 물량을 하나도 안 늘렸어요. 그죠? 네. 보셨나요? 예, 근데 요즘 조금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 산다 그래서 거의 티가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보유 비율에서. 네네. 예. 네네, 그렇긴 해요. 전 여러분들한테 그 LG전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저는 뭐, 제가 뭐 요즘 강의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아마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똑똑히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저는 기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 기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제 강의를 오셔서 보시면 돼요. 보신 분들은 벌써 그걸 데이터로 확인을 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 때도 분명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그 데이터를 강의 때 보여드릴 거니까 그건 뭐 이 반장이 혼자 그린 게 아니에요. 데이터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의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요. 주식시장과 정확히 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일 정도로 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요, 특히 거래소나 코스닥도 실은 마찬가지인데, 거래소에서는 거짓말같이 외국인들의 매매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향방하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전번에도 그렇게, 저번 주 강의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예, 강의 때 혹시 와보셨나요? 그러면 그때 그 혹시 표를 보셨나요? 네네. 그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저번 주 강의에도 이런 이야기, 이런 거에 비유를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인데, 예를 들어서 반이,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 한 반에 60명 정도 됐거든요. 60명 좀 넘었는데, 그때 예. 반에서 1등 하는 애와 60등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4, 50등 하는 애가 1등 답안지를 보고 베끼면 그나마 선생님이 아유 그래 저 자식 1등 답안지 보고 베낄라 그러네 아이고 이러는데 한 4, 50등 하는 애가 60등 답안지를 보고 그렇게 베끼려 그래. 그럼 그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뭐라 그럴까 감독하다가 뭐라 그럴까. 만약에 장 여사님이 감독관이야. 그런데 한 4, 50등 하는 애가 60등 하는 애 답안지를 그렇게 베끼려 그래.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어리석은 짓이죠. 예? 예, 그건 뭐 금방 들통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들통이 안 나더라도 60등 답안지를 베끼고 있으면 그 감독관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 옆에서 진짜 저 같으면 그럴까요? 뒤통수 딱 때리면서 야 임마 베낄 걸 베껴라. 어떻게 야 딴 놈 것 좀 베끼지 어떻게 야 저렇게 공부 못한 60등 거 베끼고 앉았냐? 그러지 않을까요? 벌 세우는 게 아니라 아마 네. 뒤통수 때리면서 한심해서 야, 좀 제대로 된 거 베끼려면 새끼야. 이러고 아마 지나가실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베끼는 기관이 저는 기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관이 주식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기관들은 지금까지 통계를 정확히 내면요. 제가 그 통계 강의 때 보여드릴게요. 예. 정확히 주식시장하고 정확히 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치해요, 반대. 다시 말해서 60등 매매를 하고 있어요. 걔네들 돈 많으니까 순간 올리는 것 같죠? 좋아요. 그럼 LG전자만으로 보여드릴게요. LG전자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LG전자 갑자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보세요. 바닥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 때 누가 산지 아세요? 외국인이 산 줄 아세요? 아니요. 정확히 기관이 샀습니다. 그런데 다시 LG전자 이렇게 정확히 패대기 칠 때 누가 패대기 친지 알아요? 기관이 정확히 패대기 쳤습니다. 외국인들은 자기네 마이웨이를 가요. 왜 외국인들이 주식 잘한다, 주식 거래소 특히 대형주 잘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은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로 갑니다.
지금도 요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LG전자 외국인들을 딱 사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빠지고 있는데도 주식 파나요? 안 팔았어요, 굳이. 요번에 기관들 막 사고 있는데 사나요? 안 사요. 왜? 걔네들이 생각하는 LG전자는 단계에 이렇게 올라올 LG전자가 아니에요. LG전자는 제가 말했잖아요. 가전이나 이런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얘기하지만 전장부품 이야기했는데 LG전자 전장부품으로 가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LG전자 참 개버릇 누구 못 준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 저번에 그러셨어요. LG전자는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LG전자가 이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하는 모습을 바꾸면 돼요. 진짜 예를 들어서 삼성보다 먼저 어떤 분야 제가 그래서 OLED는 칭찬했잖아. 나 OLED는 네. 저 굉장히 칭찬했잖아. 왜? 삼성보다 하고 치고 나가서 하고 있어요. 네. 나 그거 굉장히 높게 평가해.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네. LG그룹의 LG전자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하고 틀리게 하면 저는 LG전자를 높이 평가할게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LG전자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전장 이번에 그거 한지 아세요? 삼성이 하만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 근데 실은 전장 쪽에 먼저 진출한 건 LG였거든. 근데 이번에도 과감하게 못했던 게 뭔지 아세요?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하만을 인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커지니까 어이구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러고 전장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LG는 자기네가 뭘 먼저 하질 못해요. 항상 보면. 저번에도 그렇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안 바꾸잖아요. 주가 올랐다고 빠지고 올랐다고 말 바꾸고 빠졌다고 말 바꾸지 않잖아요. 요번에도 보세요. 지금 왜 외국인들이 LG전자에 대해서 왜 굳이 우리나라 기관들이 주식 그렇게 잘하면 우리나라 기관들은 막 사서 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왜 사지도 않고 있을까요? 걔네들이 우리나라 기관보다 주식 못했을까요? 몇 년 동안의 데이터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성적은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다는 게 판명이 나 있는데 이미? 쉽게 말하면 성적표가 외국인들은 1등 성적표를 받아놨고 우리나라 기관들은 60명 중에 60등 성적표를 받아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60등 보고 공부 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성적표가 나와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바보를 해서 이렇게 샀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 기관들이 정말 우리나라 기관다운 모습을 저는 앞으로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관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외국인마다 훨씬 못한 매매를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기관이에요. 왜? 기관들 믿고 LG전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 샀어. 올라갈 때. 그런 다음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안 판데 기관들이 다 팔아서 다 빼요. 지네들 보고 사면은 개인들 아이 그래요. 그럼 기관도 얘기할 거야. 아니 우리는 우리 플레이 하는데 개인들은 자기네들이 자기네 알아서 할 거지 왜 우리가 개인들까지 신경 써.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진짜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그 기관들 운영하는 돈이 그게 땅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나와요? 결국 국민들한테 돈 벌어가지고 어떤 기관이 맡기거나 아니면 무슨 정부 자금이나 다 국민들한테서 나온 돈이에요. 국민들 세금으로 나온 돈이고 기관들 운영하는 돈은 다 국민들한테 나온 돈입니다. 원천이. 그런데 그런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렇게 하고 나서 쭉 해서 예를 들어서 기관들 산 다음에 따라 샀어. 이제 잘 가니까 특히 우리나라 개인들 생각해보세요. 장여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서 사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데서 사요. 항상.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사겠어요? 아니요. 이런 데서 사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런 다음에 기관들은 우리는 이제 수익 단계에 났으니까 팔아먹어야지. 쭉 팔아먹어. 그래서 주가 쭉 빠져. 그럼 만약에 그때까지 다시 LG전자 그나마 가전이나 이런 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올라오지 못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개인들 대부분 이 개인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그냥 계속 작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거를 전장부품 때문에 샀다? 전장부품이 지금 LG 전장부품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인수했어요? 유럽의 그 회사? 제가 봤을 때 그 회사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아닌데? 하만같이 어마어마한 크기야? 아니에요? 그거 단지 그냥 LG가 하는 것보다 그래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였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해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마치 막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기관들은 막 사고. 근데 참 재밌는 게 글쎄요. 제가 맞을지 틀릴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기관들이 개인 물매길 때 하고 똑같은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기관 편 아니에요. 전 개인 편이에요. 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사람이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쓴소리 했으니까 항상. 마찬가지인데 제발 요번에 기관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이번에 LG전자 이런 거 올라가서 따라산 개인들한테 요번에 물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물 먹이면 진짜 이렇게 말하고도 또 기관들 그 나쁜 버릇 개 못 주고 또 개인들 그대로 물 먹이는 진짜 이런 플레이 또 나오면 진짜 나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더 가면 우리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편하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LG전자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틀려진 게 저는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이때 말할 때와 이때 말할 때.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LG전자는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깔려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기본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삼성이 영업이익이 확 줄어도 삼성의 영업이익의 3분의 1가량 이상은 반도체 영업이익이 깔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LG는 가전 쪽에 대한 기본이익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죠? 그럼 오히려 외국인들은 보세요. 외국인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의 플레이를. 외국인들 잘 보시면 LG전자 살 때도 보세요. 빠졌을 때 팝니까? 안 팔죠. 그리고 어떻게 봐요? 오히려 빠져서 이제 계속 있을 때 오히려 사면서 올리죠. 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추가 매수예요? 추격 매수에 아니죠. 딱 자기네 산업 물량 확보되면 그 다음 이제 스테이. 다시 또. 왜? 언제까지? LG전자가 다시 빠질 때까지. 또 빠져서 싸죠? 그럼 또 어느 정도 사서 올리고 다시 스테이. 왜? 걔네들 LG전자에 기본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 되지 LG전자를 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랬으면 외국인들은 지금 LG전자 막 팔고 여기서 팔았다가 뭐 다시 사고 기관들 같이 그런 플레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플레이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장 여사님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가 갑니다. 반장님 방송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LG전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의 상승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상승이 전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상승은 기관들이 전형적으로 개인들을 물매기는 상승의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안 되기를 전 바라요. 근데 만약에 그 모습에 또 나온다 그러면 개인들은 조심하시는 게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셨다면 한 번쯤은 조심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십시오. 그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8,800원 8%인데 38,800원.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저번 주에도 건설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업황이 이제 좋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건설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전 솔직히 현대건설이 아직도 뭐 악재가 다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좋아지는 업종을 기다리지 저는 좋아지지 않는 업종을 기다리진 않아요, 잘.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뭐 하긴 하지만 전 이번 정권하에서는 전 건설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이번 정권에서는 저 건설을 계속 안 좋게 볼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굳이 현대건설을 살 필요가 있을까 지금 저는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현대건설을 글쎄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권 새로운 정권 들어선 지 이제 뭐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직 4년 반이 더 남았는데 굳이 이번 정권 하에서 건설주를 매수해야 될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특히 대형 건설주를. 전 이거는 반대할게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장 교수님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반장님 강의하는 걸 듣고 제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LG 전자로 이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어찌됐건 간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절기에 저같이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은 되게 많이 지금도 더 들어와요. 근데 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몸도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강의까지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드렸지만 오늘 강의까지만 하고 제가 미니멈 1개월 아니면 한 맥스 한 2개월 정도는 강의를 못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 상태 자체가 강의를 계속 이어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그렇게 무리해서. 그래서 요번에 좀 무리를 다시 했더니 좀 쉬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고 미니멈 한 달, 맥스 2달 정도는 제가 강의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좀 많은 내용들을 하고 저도 좀 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부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신한대학교 배달관 1층 세미나실인데요. 최근에 들었던 분들은 굳이 꼭 안 오셔도 되고 약간 더 그 중요한 내용이 첨가는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안 되셨다 그러면 아마도 특히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2주 동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예상과 틀린 장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 이후에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좀 다 하고 저도 좀 휴식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언제 강의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은 제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니까 오늘 와서 들으실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요.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생방송 시간이지만 전화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 용산에 사는 권재범입니다. 권재범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재범님 연세가? 41요. 주식 경력은? 주식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요. 얼마 안 되신 분이 과연, 그럼 이반장 방송도 얼마 안 받겠네. 10년 전에 했는데, 예, 펀드를 하다가, 예. 펀드가 수수료가 좀 많이 나와서, 좀 직접 좀 해보자 예. 싶어서 했거든요. 그래요? 직접? 그래요. 직접. 근데 포트가 되게 궁금하다. 직접,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하신 분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래요, 일단. 재범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LG U+고요. 매수가 얼마예요? 16,700원. 비중은? 10%요. 네, 그리고, 현대상선. 네, 8,970원. 네, 10%. 네, 제주항공. 예, 36,700원. 예, 5%. 네, 휠라코리아. 네. 76,000원 5%. 굉장히 재밌는 포트를 갖고 계시네. 일단은 제가 뭔가 좀 느껴지는 건 있는데, 죄송한데, 주식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제가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 아니면 제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살려고 했어요. 그래요? 일단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 먼저 보면 현대상선은 8,970원 지금 매수가 근처고요. 그리고 LG U+ 같은 경우는 16,700원 거의 고점에서 샀었고요. 예,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약간 더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건 거의 매수가 근처 부근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모습에서 샀고요. 그리고 휠라코리아는 지금 76,000원 약간 더 올라 있는데 샀고요. 일단 지금 안정적으로 사시려고는 노력은 했어요. 매수하신 가격의 포인트 자리들은. 예. 그러니까 추격하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워낙은. LG U+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추격하려는 스타일은 아니신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전 지금 선생님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어요, 재범님. 뭘까요? 선생님은 근데 죄송한데 지금 아직 더 갖춰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업황이나 큰 흐름을 보는 눈이 아직 없으세요. 예. 제가 왜 지금부터 하냐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편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예. 예. 현대상선을 사셨어요. 현대상선은 왜 사셨나요? 어떤 게 포인트였나요? 우리 한번 포인트를 얘기해보죠. 현대상선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네. 이제 뭐 10조 원 지원해 준다는 뉴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데 좀 한진해운 이후에 좀 현대상선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샀거든요.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전 세계 유동 물량이 많아지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재범님한테 이런 질문 할게요. 재범님 지금 직장 생활하세요 혹시? 예, 그렇죠. 그럼 재범님도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시다 뭐 사업을 하시든 나와서 뭐 개인 뭐 업을 하시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프랜차이즈를 창업한다고 할게요. 그런데 재범님 죄송한데 지금 닭강정집이나 이 떡볶이집 이런 거 개업하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하신다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왜 안 할까요? 뭐 좀 너무 많아서요. 많아서. 새로운 수요가 안 발생할 거니까. 예, 그죠? 바로 프랜차이즈 하나를 해도 새로운 수요가 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시하죠. 그죠? 예. 근데 상선의 물동 양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를 안 따지고 어떻게 상선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죠? 상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짐을 날라주는 애들이에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7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 12조 원을 투자를 해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상선은 기본적으로 날라주는 애들이에요. 그냥 아주 유식하게 말해서 상선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짐 여기서 여기 옮겨주는 그게 상선이에요. 물 건너서. 예. 그런데 물동 양이 많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상선이 갈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산업은 우리가 몇 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4차 산업이요? 4차 산업혁명이 상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물동량이 많아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정밀한 OLE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배로 날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자동차를 배로 나르겠죠. 그쵸. 자동차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4차 산업에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배로 나른다는 소리 못 들으셨죠? 워낙 예. 정밀한 거기 때문에. 그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드리냐. 지금 상선이라는 건 결국 앞으로 쉽게 말하면요. 수익이 커질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니에요. 전 세계 산업으로. 예를 들어서 혹시 연령 차이가 저하고 좀 나긴 하시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실 때 우리 어떤 지역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은 무슨 산업, 어떤 지역은 무슨 산업 이런 거 사회 시간에 혹시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러면 대구 지역은 무슨 산업이 번창했었다고 배웠나 기억 안 나세요? 섬유 산업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대구는 선우 산업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구 그런가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도시인가요? 아니요. 왜 섬유 산업이 결국 도태가 됐죠? 근데 왜 섬유 산업에 다시 꽃을 못 피울까요? 한번 산업은 도태되면요, 꽃 피우기가 어려워요. 그건 전 세계 산업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예, 다시 말해서 상선이나 이런 물동량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도태되는 산업이지 다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산업의 이 혁명사를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예. 근데 거기에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한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면 오히려 투자를 안 해야 되지 맞는 산업인데요. 제가 지금 예, 말씀하세요. 근데 현대상선이 너무 바닥이 아닐까 싶어서. 바닥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상장 폐지되는 회사를 보면요. 바닥이라고 생각한 데서 다시 빠지기 시작해요. 물론 얘 갖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흔히 바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평가하는데요. 바닥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바닥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바닥이라는 거 상장 폐지하는 회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상장 폐지 회사 되는 회사들 바닥이라고 생각했다가 샀다가 더 빠져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어떻게 보면 경력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던 게 제가 우리 재범이 골탕 먹여야지 이래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 퀘스천 마크, 이 더 큰 그림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들을 풀고 났을 때 그래도 자신감이 있을 때 그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게 바로 그게 투자입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차트 보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지금 보면 주가 안 빠질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안 빠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LG U+도 죄송한데 17,600원, 17,000원 부근에 사셨는데요. U+ 왜 사셨어요? 몇 월에 사셨나요, 먼저? U+는 산지 한 달 반 사이에 샀거든요. 한 달 반 사이면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기에 샀는데? 그러게요. 아니, 뭐가 그렇게 사실 만한 얘가 매력이 있었어요, 한 달 반 전에? U+ 가입자 수도 늘고 있다고 하고, 뭐 서비스 자체도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따질게요. 지금 제가 재범님이 제가 두 종목을 상담하면서 정확히 알았어요. 재범님이 보는 관점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재범님,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따질게요. 우리 야구 1회, 2회 야구 좋아하세요? 이제 포스트시즌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죠? 야구 좋아하시나요? 프로야구? 1회, 2회 점수 내서 1회, 2회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팀이 이긴 건가요? 아니요. 9회까지 더 많은 실점을 뺏기면 그 팀은 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1회, 2회 점수 냈다고 야 이제 이 팀 이긴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9회까지 압으로 많이 남았고 더 나쁜 실점을 하면 결국 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LG U+를 제가 한 달 반 전에 왜 사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LG U+에 가입자가 는다 뭐가 는다 하지만 더 큰 거는 쉽게 말하면 얘가 가입자가 는다는 건 1회, 2회에 점수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4회, 5회, 6회, 7회, 8회에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큰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주식은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스포츠 로또를 한다. 그러면 그런 회사, 그런 게임에 배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냐? LG U+는 제가 통신회사를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전 통신사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번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하나 둘씩 내세우죠. 그죠? 예. 요번에 가장 정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지금 제일 먼저 실천하고 있는 사항들이 뭐예요? 통신비? 건설. 통신비 인하. 집값. 예, 그러니까 통신비 인하. 그죠? 통신비 때려잡자. 쉽게 말하면 그죠? 예. 25% 그거 어쩌고 저쩌고 통신사 쉽게 말하면 정부한테 개긴다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개기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 결과? 뭐 계속 결국에는 인하했죠. 그거 별말 없이. 예, 별말 없이 인하했죠. 그냥 정부 말 듣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요. 정부가 정책으로요.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든지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게 통신하고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개겨봤자 통신사가 자기 머리에 총 쏘는 짓밖에 안 돼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가 25% 왜 그냥 깨갱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이거는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계속 그러니까 내리게 하고 올리질 못하게 해요. 웬만큼. 그러면 결국 뭐예요? 통신사는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로 갈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없겠죠. 절대 못 갑니다. 제가 미리 하나 시나리오 하나 이건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그냥 미리 하나 시나리오 얘기할게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 혼자 그냥 상상을 한번 얘기할게요. 만약에 통신사가 이렇게 25% 줄였는데도 영업이익 좋게 발표하죠? 그러면 정부는 또 규제할 겁니다. 왜? 니네 이렇게 규제했는데도 이렇게 수익 많이 내네? 그러면 국민들 위해서 더 깎아줘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이게 무리한 시나리오일까요? 제가 봤을 때 그 시나리오 또 나올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통신사는 더 안 좋아질걸요, 주가에? 저는 그래서 통신사를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뭐 가입자가 는다? 이것 때문에 통신사를 앞으로 좋게 본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왜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죄송한데 지금
우리 주식을 하신지 직접 투자를 얼마 하신지 안 된 재범님한테는 그 외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아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제주항공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사셨는데 요번에 추석 연휴 때문에 사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가항공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타니까. 그래요. 네. 일단 제가 항공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게 항공주의 이제 펀더멘탈은 분명히 틀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반등할 때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반등한다고 제발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다시 빠집니다. 제가 분명히 몇 번이고 방송에서 경고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해드렸던 게 있어요. 항공주가 여러분들 이제 별 볼 일 없는 이유가 전에는 유가가 빠지거나 유가가 별로였으면 항공주가 무조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최근 1, 2년 전부터 유가가 다운이 되어 있는데도 항공주가 전혀 그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소린 지금 항공주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발 항공주가 반등을 좀 나온다 그래도 이 반등은 믿으면 안 되는 반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은 이 정도죠. 아시아나항공은 더 작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공주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계속 당분간 그랬던 이유가 아시아나항공은 보시다시피 더 작살입니다. 제가 분명히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이 반등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들 근데 개인들 대부분 이런 반등에 다 속으셔요. 제가 LG전자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반등에서 제가 나쁜 이야기하면 저놈 저거 초친다. 초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가능성을 미리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어야지. 제가 분명히 항공주 반등하는 거 절대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항공주를 아직 안 믿어요. 왜? 항공주가 올라올 이유가 특별히 없거든요. 제주항공 그나마 저가항공인데 지금 저가항공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만큼 들어왔어요. 이번에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가항공도 이제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저가항공주가 이제 옛날에는 저가항공주가 진짜 매력이었어요. 저가항공 회사들이. 근데 이제 저가항공사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 수요나 이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저가항공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가항공 많은 나라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가항공사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로 본다는 건 저는 솔직히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주 나쁘진 않은데 앞에 들 것 같지. 근데 일단은 지켜는 보세요. 지켜는 보시는데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33,5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33,500원. 예.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4만 한 4, 5천 원 되면은 저는 이익 실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4, 5천 원 정도 되면. 예. 근데 뭐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공부 차원으로 그래도 비중 조절을 잘한. 근데 제가 제일 재범님한테 칭찬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비중 조절을 자기가 아직 자기 실력을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운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면허를 갖고 있지만 난 지금 한 60km 이상 달리면 난 사고나 그걸 알고 60km 이상을 안 밟고 계세요. 진짜 근데 그거는 재범님 어마어마하게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기가 능력도 안 되는데 100km, 200km 밟았다면 큰일 나요. 직사예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면허 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60km밖에 난 못 밟아. 그걸 지키고 계세요. 그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그런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게 성공 가능성이 있으세요. 이런 큰 그림 보는 자꾸 훈련을 하면. 그리고 휠라코리아도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빨리 할게요. 얘도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은 별로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64,500원을 드릴게요. 64,500원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89,000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는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해주시기 바라요. 나중에. 그리고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종목 상담을 드렸고요. 재범님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예, 도움 많이 됐고요. 보는 거하고 또 틀리죠? 단순히 보는 거하고 이렇게. 통신주는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많이 늘리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얘기할 때 막 이제 뭐 기관도 욕하고 뭣도 욕하고 하는 게 솔직히 전에부터 이런 거 전 더 세게 하고 싶고 막 이랬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무슨 뭐 제가 뭐 주가 올리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많이 그렇게 얘기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도 되는 시대잖아요. 막 이제 막 자기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위해서 솔직히 전에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조금은. 근데 이제는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그분하고 상담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을 막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답 아닙니다.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얼마든지 틀려요. 제가 얼마든지 나쁘게 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들이 듣고 잘 참고를 하셔서 과연 저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요. 저는 그렇지만 제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과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좋습니다. 전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네, 잠실에 사는 이은두라고 합니다. 잠실에 사시는 은두요. 은주님 연세가 네, 60세예요. 주식 경력은 3년요. 3년이요? 그래요. 네. 오늘은 어떻게 다 서울 쪽 관련된 쪽 분들만 또 쭉 다 되시네요, 오늘은. 참 이 지역 편차가 있게 돼. 재밌네. 그래요, 은주님. 은주님, 일단 먼저 주식부터 받아볼게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간사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아이, 혼나면 그냥 깔끔하게 혼납시다. 깔끔하게. 3부 타고는요. 아이고, 혼나야겠다. 매수가 얼마요? 60%. 얼마? 60? 9,800. 네, 9,850원에 60%요. 9,860원? 네, 50원이에요. 60%? 네. 그래요. 우리 깔끔하게 한번 혼납시다. 네, 그래요. 서울식품 우선주요. 서울식품 우선주. 예. 네, 10%에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 예. 네. DS 로봇 5%요. 얼마요? 뭐? DS 로봇. 아, 예. 5%요? 네. 매수가 얼마? 1,370원이요. 2,370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왜 60%나 사셨어요? 어저께 그 DS 로봇이요. 3부토건을 그 인수를 해가지고, 뭐, 중국에 건설을 많이 하겠다, 뭐, 일단은 법정 관리가 해제가 되니까 그 이슈로 제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끌고 갈 건 아니고요. 여보세요? 네네네. 오래 끌고 갈 건 아니고, 단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단기로? 네네. 뭐, 그러면 그나마 나아요. 단기로. 서울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매매를 하세요? 아니, 그렇진 않았는데요. 예. 장기를 좀 했었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고 장기가 가더라도 자꾸 주가가 내려가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복구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과감하게 모험을 했는데, 단장님한테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근데 이제 솔직히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낚시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거의 잘 안 해봤는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후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강낚시를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따라가서. 밤에 이제 그 밤을 새면서.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주식에 들어와서 정말 똑같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혹시 남편분 낚시 하셔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낚시, 요즘 뭐 낚시, 뭐 이경규 씨나 이런 분들 막 낚시 열심히 하시니까 요즘 낚시들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특히 바다 낚시보다 강낚시는 더 해요. 강낚시는요, 바다는 뭐 이렇게 잡는 재미라 그러는데, 강낚시는 기다리는 낙이라 그래요. 기다리면서 무념무상에 빠져서, 예, 자기를 뭐 돌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뭐 낚시, 전 낚시 잘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한 경험에서의 낚시만 얘기를 한다면, 강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찌를 이렇게 넣어요. 찌를.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찌를 몇 개를 넣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막 이렇게 낚싯대 몇 개 이렇게 해놓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욕심이 없이 그냥 생각이나 이런 걸 하려는 사람은 딱 찌를 하나 정도만 넣어요. 그리고 가만히 찌를 계속 봐요. 왜 찌를 계속 보는지 아세요? 입질이 오나 안 오나 보겠죠. 뭐. 예, 맞아요. 입질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봐요. 그런데요,
그 강락시 같은 경우에는요, 입질이요, 3시간, 4시간, 5시간이 돼도 안 오는 경우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지겨워. 아우 힘들어. 막 그리고 자리 떠요. 그럼 그때 입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입질이 딱 오는 순간요. 입질이 오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쉽게 말하면 낚시하신 분들 알 거예요. 이거라 그러거든요. 이거에서 딱 낚아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만 늦어도? 먹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뭐냐면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개인들이 낚시는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 야 낚싯대 자꾸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지 마. 너 그럼 다 도망가. 너 때문에 고기들. 그래요. 왜냐면 정신없이 막 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찌가 뭔가 이거 이거 미끼가 없는 거 아니야? 뭐가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막 그냥 계속 급해서 그러다 보면 진짜 다 도망가요 고기들. 무슨 소리냐? 우리 개인 지금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의 시간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제 방송 많이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런데 왜 결국 시간표가 모른다고 하느냐 하면 주식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맞는 주식을 사놓고 있어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1년 동안 안 움직이면 주식이냐? 예, 맞아요. 1년 동안 안 움직여도 주식일 수 있어요. 근데요, 주식이 한번 움직이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번에 급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주식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뭐 방송에서도 교재에서도 한번 쓰려고 그랬는데, 이 주식 보면은 거의 1년 이상 주식 완전히 바보였어요. 아니 1년 이상이 뭐야? 빠지면서 하면은 거의 2년, 3년 이상을 보세요. 2년, 3년, 거의 2년 이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식 쉽게 말하면 그냥 꼬라 박기만 하고 있었죠? 네. 보이세요? 네. 근데 딱 한 달 만에 몇 프로 오는지 아세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2배 반. 네. 예, 못 믿겠으면 지금 쳐보세요. 넥슨 GT. 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은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내가 맞는 주식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 주식이 안 올라 뭐 이런 데서 샀다고 칠게요. 안 올라. 아우 미칠 것 같아. 안 올라. 아우 미칠 것 같아. 안 올라. 아우 미칠 것 같아. 1년 동안 안 움직이면 걔 주식이 아우 미칠 것 같아. 예, 어느 순간 얘는 자기가 갈 길에서 그냥 가요. 쉽게 말하면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성질 급한 분들 중에 주식 가지고 돈 번 분 있는 줄 아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죄송한데 없습니다. 전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만 해도 대충 알아요. 아, 이분은 주식 가지고 절대 돈 못 번다. 급한 사람들 있죠? 아, 주식이 이렇게. 예, 죄송해요. 잠깐 번 거 같죠? 장담할게요. 5년, 10년 뒤에 큰 돈 번 분 계신 줄 알았어요. 제가 주식 인생 20년이거든요. 성질 급한 분 중에 20년 동안에 큰 돈 번 분 저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분도. 거짓말 아니고 정말로 한 분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은주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은주님 성질 급한 거는 맞아요. 은주님 성질이 막 내가 어떻게 죽이면서 해요. 자기 성질을 못 지겠으면 주식에서 돈 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식에서 돈 벌고 싶어요? 그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돈 버는 법을 따르세요. 네. 아우 나 내 성질대로 하고 싶어. 네, 좋아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 좋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대신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으면 주식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난 내 성질대로 하면서 주식에서 돈 벌래. 아니 그렇게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야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제일 은주님한테 다른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은주님은 지금 그거예요. 은주님 성격대로 하고 싶으세요? 그럼 돈 벌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식하시면 돼요. 근데 돈 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은주님 성격을 돈 벌 수 있는데 맞추세요. 그게 은주님은 더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지금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차피 이건 뭐 단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단기이기 때문에 뭐 손절매도 아마 지금 빨리 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솔직히 전 단기 움직임은 전 예상하는지를 못해요. 전 차트를 뭐 볼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울식품우선주도 마찬가지고 아마 보시는 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 급등주 쫓아가는 스타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뭐 손절매 잘 잡으시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적어도 기존 스타일대로 그냥 급하게 막 그런 성격 가지고 주식하시면은 주식으로 돈은 못 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스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그걸 하지,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뭐 저도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뭐 여러 번 그런 종목들 얘기하고 막 했을 때, 아, 그 종목 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했는데, 아, 뭐 그 종목, 아유, 샀다가 결국, 아유, 그냥 안 움직일래? 조금만 뭐 먹고 팔거나 아니면 뭐 그냥 움직이지 않는데 팔았잖아요. 예. 그 움직이는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팔았어요. 뭐 잘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못 먹었다고 칠게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성질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은주님한테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단계에 맞추셔서 자기 생각대로 일단 하시면, 손절매도 그렇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기 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법정 관리가 해제가 되는 건 좋은 거죠? 아니요. 그건 꼭, 그러니까 좋은 건 맞는데 주가에 꼭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말은 못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꼭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것 때문에 꼭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를 포인트로 맞춰서 질문한지 알거든요. 예. 그런데 개인들한테 제가 그걸 깨드리는 게 그거예요. 뭐냐? 아, 법정 관리 했으면 무조건 좋겠지. 아니요. 주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런 부분. 네. 예, 여기까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장님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MTN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지금 되게 중요한 구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강의를 더 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까지 하면 5주 연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몸 상태도 보시다시피 예,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까지만 하고 최고로 조금 쉬면 한 달, 그리고 많이 쉬면 한 2달까지는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아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구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신한대학교 배델관 1층 세미나실인데요. 여러분들 1시부터입니다. 와가지고 저도 오늘 강의까지만 하고 긴 휴식 시간을 갖기 때문에 저도 오늘 강의에 다 이야기를 하고, 예, 뭐 중요한 부분은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하죠. 계속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석 연휴 전에 여러분들 예상과 틀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 추석 연휴가 거의 10일이나 되기 때문에요. 완전히 여러분들 예상과 틀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 오늘 많이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예상과 전혀 시장이 틀리게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거래소고, 예, 이게 거래소고 이게 코스닥이에요. 실은 지금 뭐 위험하다 뭐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보셨잖아요. 뭐 무슨 리스크가 많아, 무슨 리스크가 많아 이러면은 코스닥은 오히려 8, 9월 달에 작살이 났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닐 것 같은데요. 오히려 8, 9월에 코스닥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닐 겁니다. 개별주 그렇지 않을걸요? 8, 9월 나쁘지 않을걸요? 김정은이가 그 일본을 넘기는 미사일을 쏘고 북핵 실험을 6차를 하고 쌩 난리를 쳤으면 옛날 같으면 코스닥은 작살이 났어야 돼요. 개별주들은. 근데 보세요.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매스컴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이 반장 맞고 매스컴 틀렸네. 저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는 대부분의 매스컴들은 여러분들한테 틀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왜? 그 사람들 8, 9월 달에 뭐가 어떻고 뭐 9월 달에 무슨 이벤트가 많고 해서 위험하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결과는 어때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전혀 아닐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지금 말하는 매스컴이 또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또 종목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송 보면서 다들 앵무새같이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를 자기 생각같이 얘기해. 제가 그래서 강의 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당신의 생각을 남이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아라잖아요. 지금 그분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분 생각들이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에요. 다 뭐 매스컴이나 언론 뭐 증권방송 이런 데서 다 앵무새같이 서로 간에 그렇게 진짜 입 맞춰서 얘기하는 그거를 자기 생각같이 다들 떠들고 있어. 좋아요. 거기까지 100번 양보할게. 그리고 진짜 그 시장이나 큰 흐름에서 맞았냐라는 거야. 전혀 아니잖아. 남들이 여러분 생각을 지배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큰 그림을 그대로 잘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어.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길로 여러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 지금 잠깐 달콤한 지금 유혹을 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언제 깨달을까요? 지금은 못 깨달을 겁니다. 왜? 제가 주식 20년 하는 동안 항상 개인들이 그때 깨달으면 진짜 빨리 깨달은 개인이거든요.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모든 결과가 다 터지고 나서. 그때 후회하면서 깨달으세요. 그래서 주식에서 개인들이 왜 주식에서 10년, 20년 한 개인들이 별로 없는지 아세요? 예. 2년, 3년, 4년 만에 다 아웃돼서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 아웃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인들한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항상 주식시장은 그래요. 이제 보세요. 또 어떤 개인들 계속 아웃될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물 또 들어와요. 보십시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아웃되는 사람에 자기가 해당하는 데지 마세요. 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이런 몸 상태로 나와서도 지금 목이 잠겨서 알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강하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보고 배운 거거든요. 제일 안타깝게 봤던 거거든요. 개인들 맨날 아웃되고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뭐 개인들이야 뭐 돈 잃는 거 하루 이틀이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루 이틀이야? 뭐 개인들 뭐 또 아웃되면 또 새로운 개인 들어와. 뭐 그걸 걱정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시장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참 어떤 생각을 드는지 알아요. 왜 개인은 왜 맨날 총알바지가 되어야 돼요? 전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들 살아남는 개인 되세요. 그럴 거면 어떻게 돼? 그 말하는 대부분의 매스컴들이 안 맞는 그 말 제발 믿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강의 때도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말들을.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충남 당진의 서원식이라고 합니다. 서원식님, 예, 반갑습니다. 원식님. 연세가? 55살인데요. 예, 주식 경력은? 올해는 했는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좀 하다가 그러셨구나. 예, 실패하고서 2014년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래요, 우리 원식님. 일단 원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NC소프트하고요, 코스맥스요. 잠깐만요. NC소프트 매수가 얼마요? 어우, 21만 3,500원이요. 비중은? 50% 하고요. 어휴, 많이 갖고 있네. 코스맥스는요? 코스맥스 11만 1,500원에 40%예요. 11만 1,500원에 40%요? 예, 예. 두 종목으로 깔끔하게 하셨네. 어휴, NC 많이 드셨다. 야,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만 딱 해드릴게요. 예, NC소프트가요. 네, 저는 리니지 이터널까지 나올 때 보려고 샀는데 네, 리니지 M이 이제 시총이 한 10조 원 넘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넷마블 시총을 뛰어넘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한 50만 원 전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말씀 여쭤보네요. 그래요. 예, 예.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거는 진짜 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NC가 단기에 오버슈팅이 되고 있다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런데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갈지,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말 그대로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 현재 힘이 있거든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전 여기서 누가 들어가서 투자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전 절대 말릴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많이 제가 우리가 그냥 딱 우리 원성님한테 필요한 얘기만 할게요. 예. 원성님한테 딱 필요한 얘기만 한다면 이미 원성님은 수익이 깡패예요. 수익이 깡패라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 이 정도 수익이 나 있으면은 웬만한 조정은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수익이 깡패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기를 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단장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제가 중간에 24만 2,500원에 네. 더 샀고 35만 1,500원에 더 샀거든요. 예. 근데 뭐 단가를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를 저는 예, 평균 단가는 모르겠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21만 3천원짜리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NC를 3개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은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분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NC를 예를 들어서 21만 원에 산 사람하고 예. NC를 35만 원에 산 사람은요. 예. 전혀 다른 종목을 산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3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설명받을지는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NC 21만 원에 계신 분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요. 자기가 자기 걸 질문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예, 예. 제가 죄송한데 NC를 21만 원에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전 21만 원에 맞춰서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면 NC 내용을 듣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35만 원이나 40만 원에 사신 분은 나도 그러겠네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예, 35만 원이나 40만 원에 사신 분은 위험한 가격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그분은 21만 원에 말하는 내용을 듣고 나도 들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다가 언제든지 바로 수익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꼬라박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지금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겁나는 게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장님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그분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그분한테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포트 자기가 상담받으셔야 돼요 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그러면 21만 원에 맞는 분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35만 원, 40만 원 맞는 분을 위해서 방송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이 전화를 해야지. 자기 거 그래서 35만 원, 40만 원의 상담을 받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일 위험한 게. 저는 그 회사가 21만 원에 계신 분하고 35만 원이나 40분에 계신 분하고는요. 상담 내용이 틀려요, 여러분들. 이건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NC소프트를 같이 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1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분은 NC소프트 2를 사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완전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상담받을지는 지금 고르셔야 돼요, 원성님. 어디에 맞춰서 상담해드려요? 예, 반장님. 네. 제가 21만 3,500원에 50%니까요. 네. 21만 3,500원에 50%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21만 원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어가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수익이 깡패세요. 그리고 오버슈팅하는 종목에서는 수익이 깡패인 것만큼 아주 좋은 무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은 제일 좋은 무기를 장착하고 계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일단 얘가 그냥 우리 선견, 편견도 다 깨세요.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지켜만 보자고요. 그리고 웬만한 조정이 가다가 또 나오겠죠. 그죠? 예, 예. 웬만한 조정이 나와도 일단 그 첫 번째 조정에서 무조건 팔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조정이 나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걸 회복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첫 번째 조정으로 이제 걔는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 조정에서 조정받고 올리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와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럴 때 가지고 있는 거에 맨 처음에 50%잖아요. 예. 반도 파실 필요 없고 15%만 파세요. 15%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NC 같은 경우엔 그 21만 5천 원짜리 50%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잘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15%. 예. 오케이? 그럼 예, 30%죠. 예. 나머지 20%를 10%. 오케이? 예, 예. 4번에 나눠 파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예. 지금 잘 기억하세요. 절대 바보 같은 분들 한 번에 다 팔라 그럽니다. 그건 주식 아무도 몰라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NC같이 이렇게 21만 5천에 50%의 오버슈팅 나오는 종목들은 15% 한 번 팔고요.
이제 1차 조정 나와서 그 다음에 회복 못하고 꺾일 때, 오케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갔던 선 있죠. 지금 이제 여기서 어디 멈칫한 선이 나올 거야. 요 선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만 원 선 근처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45만 원이나 뭐 40만 원 초반대가 될 것 같은데 그 선 깨면 15%또 파세요. 예. 오케이? 예. 그리고 20% 들고 있다가 35만 원을 종가로 깬다. 그럼 10%를 또 파세요. 35만 원을 깬다. 예. 종가로. 그리고 나머지 10%는 들고 보세요. 들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예. 왜? 그 정도 가격이면 솔직히 나중에도 이 정도 가격은 그렇게 사기 쉬운 가격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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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됩니다. 15%, 10%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예. 이거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이건 지금 전화 주신 원성님한테 해당하는 거지 다른 분한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꼭 지키시면 그러면 아마 NC소프트 제대로 뽑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NC소프트 일단 오버슈팅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자면 11만 5천 원 40%인데 11만 5천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화장품 주식을 당분간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NC소프트 같이 뭐 될 가능성이 없겠냐 있겠냐라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단 적어도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도 옛날 같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예. 왜냐면 옛날에는 한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조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와 이러면서 중국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초창기였고 이제 초창기 전성기를 다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다시 뭐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그래도 옛날같이 한류가 중국에서 히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특히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냥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을 굉장히 옛날같이 잘 내거나 이런 거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그래서 실은 솔직히 40% 너무 많아요. 한 10%만 사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많이 담아놓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현금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궁금한 거 다 풀리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의 주식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의정부 신한대학교에서 오후 1시부터 배달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요. 오늘 강의를 지금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추석 연휴가 이번에 너무 길죠, 열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전후로도 앞으로 추석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큰 흐름을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적어도 대부분 얘기하는 걸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혀 지금 시장을 못 읽고 있어요. 대부분 매스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결과로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큰 그림들이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오늘 와서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나면 미니멈 한 달, 맥시 2달 정도는 제가 이제 휴식기에 좀 들어갈 겁니다. 강의를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하면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기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구간인데 건강이 빨리 회복되면 한 달 뒤에는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지금 제가 휴식기로 잡고 있어서 꼭 와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멘티들 열심히 오늘 많이들 오세요. 우리 멘티들 꼭 와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피드 상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부터 6명 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2명, 전화로 4분. 알고 계시죠? 오늘의 상품권. 그러니까 오늘의 상품권 요번 주도 다음 주도 그렇게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 계속 많이 주세요. 그래서 상품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동원개발입니다. 예, 동원개발인데요. 동원개발 같은 경우에 현재 5,300원 20%예요. 예,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업황 자체가 제가 뭐 그렇게 썩 좋은 업황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회사는 맞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5,300원인데 이거는 매수가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저는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근데 현금화할 기회는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는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오래 끌고 가면서 이렇게 뭐 큰 수익을 내겠다 이 생각은 안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아이진입니다. 아유, 아이진 오랜만에 상담하는 것 같네. 예, 아이진. 예, 아이진인데요. 아이진 같은 경우에 요즘 그냥 주가가 예, 안 그래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까지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횡보하면서 빠지고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올라오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쉬운 구간이에요. 요 구간까지는 2만 뭐 한 3, 4천 원, 4, 5천 원까지는 쉬운 구간인데 이제 좀 있으면 거기에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이진은 여기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만 4천 원 매수가면은요, 죄송한데 물론 여기 때 물렸을 거예요. 그럼 일단 죄송하지만 매수가까지 기다릴 겁니다. 물론 매수가까지 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라면 일단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눈물을 머금고 일단은 절반 15%를 여기서 현금화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밀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한 7천 원이나 6천 원 깬다. 그럼 전 나머지 15%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올라온다. 그럼 그걸 갖고 있다가 매수가 좀 넘었으면은 나머지 15%를 팔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먼저 15% 현금화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올려주세요. 이게 진임뮤직. 예, 진임뮤직. 043, 예, 610. 진임뮤직인데요. 진임뮤직 같은 경우에 20% 4,63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진임뮤직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시면 한번 주가 뽑고 조정받고 올라오는 구간이죠. 여기서 보통 바로 주가 제대로 3개월 안에 못 뽑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럼 워낙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뽑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십시오. 예, 요거 해가지고 요거 바운딩 먹으려는 거 아는데 바운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바운딩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 제가 봤을 때 곧 흘런다. 그러면 일단은 파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용평 리조트입니다. 용평 리조트인데 용평 리조트 예 어저께 그냥 예, 난리가 아니게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 신규 상장 패턴이잖아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 패턴 하신 분들이면 안 망가졌을 거야. 안 사셨던 거야. 이분은 11,450원인데 신규 상장 보세요. 신규 상장에서 어때요? 안 좋은 패턴이죠?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이죠? 바로 안 좋은 패턴으로 빠졌죠? 했는데 매수가 시가 근처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죠? 전형적인 안 좋은 패턴. 근데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저가를 안 깨고 있죠? 예,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도 보세요. 신규 상장했던 가격 그거 최고가 그거 못 뚫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죠. 이러면 일단 여기선 절대 안 들어가야 됩니다. 왜? 언제 들어가야 돼요? 신규 상장에서 최고가 가격 이 15,000원 보이시나요? 15만 원인가요? 예, 여기를 15,000원이죠. 여기를 완전히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절대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밀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저는 매도하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여기 매수가 근처지만 예, 굳이 이거는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굳이 이럴 때는 이거를 완전히 뚫어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규 상장 패턴을 자꾸 보신 분들은 이제 그걸 이용하시더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공부시키니까. 근데 신규 상장 패턴을 공부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종목. 예,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예, 쇼박스인데요. 쇼박스 지금 다시 주가가 내려오고 있죠. 글쎄요, 일단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때 얘는 이제 추석 연휴를 잘 보셔야 돼요. 추석 연휴 때 주가 흐름이 계속 그 전후로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추석 연휴 그때 전후로 계속 흐지부지하다. 그럼 얘는 일단은 파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모멘텀이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사는 게 낫지. 왜냐하면 얘는 1년에 제일 흥행기가 추석 때거든요.
영화 장관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쇼박스가 100을 썼는데 그때 제대로 못하면 그럼 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700원 매수가면 일단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럼 그냥 웬만하면 이 가격 근처에서 그때 봐서 다 털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다음 종목. 한국전자금융이에요. 예, 한국전자금융인데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잘 올라타고 있네요. 잘 올라타고 있는데 일단 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타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좋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저항인데 이 가격에 이제 저항대를 곧 만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뚫느냐 이거를 보셔야죠. 뭐. 천상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뚫어낸다. 이 보니까 만 한 3, 4천 원 되는데 여기를 뚫어낸다. 그럼 얘는 이제 새로운 상승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까지 올라올 때 너무 무리한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잘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13,400원대의 저항을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3,400원대의 저항을 못 뚫어준다. 그럼 얘는 일단은 예, 수익을 그냥 거기서 이익 실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뚫어낸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국영-GNM. 예, 국영-GNM. 예. 오랜만인데 국영-GNM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계속 밀려있죠. 국영-GNM 같은 경우에 솔직히 특별한 호재가 나올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잘 없다고 봐요. 그래서 1,4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회사를 제가 모르는 뭐 뭔가를 안다 그러면 저는 뭐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차트 보고 사시는 수준으로 사셨다 그러면 국영-GNM은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털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회사가 반등이 나와도 이런 회사들은 반등이 약합니다. 약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영-GNM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크게 뭘 아는 게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털고 다른 종목군으로 더구나 40%씩이나 그건 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래서 나 반장님 죽어도 못 팔겠어요. 그럼 반이라도 파세요. 반 이상이라도. 아시겠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페노션입니다. 예, 페노션인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주가가 잘 올라는 오고 있는데 워낙 뭐 주인 바뀌고 나서 그다음 주가는 잘 오르고 있죠.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 워낙 옛날에 개판 쳤잖아요. 예 주인 바뀌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반등이래 가지고 이 반등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예 그래서 이제부터 페노션을 과연 그러니까 나쁜 거를 벗어났기 때문에 좋게 보는 반등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거의 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6,200원인데요. 전 솔직히 이건 현금화해서 이건 현금을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거를 이제 다 해소해서 주인 바뀌고 어떤 그런 청사진, 처음에 청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뭐 이렇게 해주면 바뀌었을 때.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장사해도 오픈빨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항상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기간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 현금화하고 빠져나왔다가 이 오픈빨이 사라지고 나서 그래도 주가가 잘 가는지 그걸 보고 하시는 게 낫지 오픈빨에 들어가셨다가 당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음 종목. 예, 유성 TNS입니다. 유성 TNS인데요. 예. 유성 TNS 같은 경우에 30% 4,300원 정도 되는데요. 4,300원, 4,200원. 그래서 일단 유성 TNS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지금 뭐 조정받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다시 저항들 맞고 떨어지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점이었던데 이제 2,000원대 내려갈 가능성 크거든요. 그래서 국영-GNM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손절가, 종가로 3,500원 드릴게요. 종가로 3,500원이 깨지면 얘는 전량 손절하는 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얘는 욕심내지 마시고요. 5,200~300원, 5,200~300원 근처에서는 얘는 수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예, 요즘 몇 주 동안 이렇게 계속 강의하고 막 이랬더니 과로를 해가지고 다시 몸 상태가 이래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 주엔 좀 더 좋은 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분간 강의가 없으니까요. 지금 너무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시장에 큰 흐름을 못 읽으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리면 이제 조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꼭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와서 잘 들으시고 우리 멘티들도 많이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